충분한 잠, 정상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고 했는데요. 불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새벽까지 즐거운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한국에 있는데 저기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두바이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시차가 안 맞는 거죠. 한국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월요병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차가 어긋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 졸리고 피곤한 거죠. 주말이라도 주중과 똑같이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면장애 종류가 몇 가지를 알고 계시나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조금 많이 하신 분은 하지불안증후군, 이 정도일까요? 더 많이 하시나요? 목류병, 사건수면, 렘수면 행동장애, 이렇게 하면 한 7, 8가지 될까요? 수면장애 분류 책을 보면 83가지의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무호흡증도 단순히 무호흡증이 하나가 아니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또 고도에 따른 무호흡증, 약물에 의한 무호흡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수면장애는 8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고요. 잠을 들기 전에 잠자다가 깨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잠들기 전에 불편한 게 대표적인 게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이죠. 잠든 뒤에 자꾸 깨게 되거나 수면 질을 떨어뜨리는 게 수면무호흡증이라든지 주기적 하지운동증, 사건수면이라고 하는 목류병 이상 행동장애 등이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수면장애들은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되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치 않게 되죠. 잠의 가장 중요한 회복, 재생, 치유의 기능이 충분한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잘 때 회복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너무 새벽에 일찍 깨게 되면 회복과 치유와 재생의 기능에 하는 시간이 줄거나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으로써 낮에는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짜증이 늘고 화를 참을 수가 없고 굉장히 욱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주간 증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 정상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고 했는데요. 그 시간을 다 잤는데도 자고 나서 개운치 않아요. 또는 낮에 피곤해요. 낮잠을 자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부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는 탕감을 시킬 수 있어요. 나라에서 너무 빚이 많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형제들이 갚아주고 부모들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부채는 지구 끝까지 쫓아옵니다. 잠은 잠으로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난 충분히 잤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충분히 잤냐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주중에 6시간을 자거나 5시간을 잤어요. 주말에 10시간을 자서 나는 충분하다고 했다면 주중에 못 잤던 잠이 수면의 부채로 남아있고요. 10시간을 더 자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적된 잠은 일주일로 따지고 5일로 따지면 10시간인 거죠. 내가 주말에 10시간을 잤다면 내가 자는 잠은 7, 8시간이고 나머지는 3시간은 부채를 탕감한 건데 3시간을 탕감해도 아직 7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졸리다면 평소에 수면 시간을 7, 8시간을 확보하시고 그것들을 1주에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유지하도록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피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리듬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말 피곤한 사람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잘 수 있을 거예요. 낮에도 자고요, 서서도 자고요, 앉아서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졸립지 않은데 누워있는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깨는 거는 몸의 피로도 더하기 생체 리듬, 자고 깨는 리듬에 맞물렸을 때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내가 정말 자는 시간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주기 리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이면 이 시간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서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최대 우리는 1시간 정도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내 생체 리듬은 새벽 2시로 잡혀 있는 거죠. 난 10시에 잔 겁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어떤 거죠? 생체 리듬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해서 잔 거니까 그 잠은 낮잠을 잔 거예요. 4시간은 좀 얕은 잠을 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자는 잠이 자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생체 시계는 꺼졌는데 앞에서 피로도가 조금 풀렸어요. 잠의 욕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자니까 또 이것도 또한 깊은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진정하게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시간으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전에 자는 시간이 내가 자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듬을 고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야지만이 충분한 시간을 자게 되면 개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노출된 상태에서 잤을 때 그럴 겁니다. 낮에 피로도를 만드는 거를 막아주는 요인들이 낮잠과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로도를 낮추거나 생체 리듬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쇼츠를 계속 보고 잤어요. 빛에 계속 노출되면 생체 시계는 자는 시간에 맞춰 꺼져야 되는데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수 있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요. 낮잠을 자는 것처럼 자게 되니까 생체 시계는 켜지고 다시 꺼지는데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 앞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생체 시계에 켜진 상태니 낮잠을 잔 겁니다. 피로가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는 피곤해서 자는 거고 생체 시계에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말이라도 주중과 똑같이 자야 됩니다. 만약에 주말에 주중에 자는 시간보다 2시간 차이가 나서 자거나 2시간 차이가 나서 일어나는 사람들, 즉 불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새벽까지 즐거운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한국에 있는데 저기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두바이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시차가 안 맞는 거죠. 한국에 있었는데 두바이 맞춰서 나는 잔 겁니다. 2-3시간, 3-4시간 늦게 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말 동안 이틀 동안 내가 두바이 가서 여행하고 왔어요. 그 나라 시간에 맞춰 살고 왔습니다. 한국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차가 맞춰져야죠. 그게 월요병입니다. 출근하니 아침에 너무 힘든 상태에 일어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차가 어긋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 졸리고 피곤한 거죠. 그거를 의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소셜 제트랙.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나의 자고 깨는 리듬을 해외여행 간 것처럼 어긋나게 자게 되면 사회적 시차, 우리가 쉽게 하는 월요병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면이 교란되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이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질 때 생기는 몸에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라거나 휴일일 때 여러분들의 자고 깨는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난 12시에 자면 잠을 좀 더 자려면 11시에 자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으면 1시간 더 자서 8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1시간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는 내 생체 시계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늘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거를 소화시키고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장기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하게 뇌만 자고 깨는 걸 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장기, 눈, 코, 간, 심장, 근육 모든 장기에도 자체 시계가 있어요. 그 장기의 활동성을 리드믹하게 조절하는 장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초시계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다른 자극을 안 주면 어떤 놈은 16시간 간격으로 활동이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어떤 놈은 28시간 간격으로 활동이 높아졌다 떨어지게 됩니다. 학생 때 개구리 뒷다리 갖고 전기 실험을 해봤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높아지다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장기도 그런 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시계를 마스터 클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추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초시계를 중추시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즉 뇌시계는 말초시계를 컨트롤합니다. 제각각 자기의 리듬대로 움직이는 말초시계를 뇌시계, 중추시계와 동기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 뇌시계의 생체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즉 뇌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몸도 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녁 늦게 야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을 분비시켜서 또 소화효소가 막 나와서 자극을 해요. 그거 조금 더 소장과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담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또 내려서 또 자극을 해요. 소장, 대장이 또 나오면 그거 움직이는데 계속 자극을 합니다. 이 하나의 음식을 먹거나 소화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는 자라고 명령을 계속 내보내요. 근데 당장 내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니 위장관하고 많은 소화 관련되는 장기들은 이 명령을 안 듣겠죠. 이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수능이요. 근데 아이는 공부 안 하고요.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야, 너 이제 자야 돼.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일찍 자. 불안하니까 또 문 열어보고 또 게임하면 야, 이제 자. 그만해야 되지 않니? 소리도 질러요. 화도 내요. 이 중추시계도 엄마 역할을 합니다. 못 자니까 얘가 꺼지지 않아요. 계속 얘를 자도록 쉬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얘는 그 말 안 듣고 움직이게 되면 위장관도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체 시계도 꺼지지 않고 일을 하게 되니 다른 시계들도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피곤해서 잠잘지 몰라도 포만감 때문에 나는 음식 먹고 너무 쉽게 잠들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잠은 진정한 휴식의 잠이 아닌 얕은 잠, 선잠, 질 나쁜 잠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나거나 술을 마시고 나면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흡수된, 소화된 음식물들은 자는 동안에 소비가 안 되니 살로 넘어가게 됩니다.